자, 뒤에 보이는 예쁜 건물은 토지가 40평밖에 안 되고 2중 일반입니다. 북도로도 아니고 그냥 서도로예요. 그 다음에 연면적은 그냥 1, 2, 3층 3개층에 62평이고요 2022년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인 2024년 작년에 19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평당 4,426만원. 그래서 세전 매각 차익은 대출을 8억밖에 안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 전세 껴가지고 실투자금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것도 사실 약간 기획적으로 좀 짚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도저히 추워서 안 되겠습니다. 이 건물? 이게 북도로도 아니에요. 남도로입니다. 남도로, 서도로 이렇게 되는데 거의 뭐 6층 건물이죠. 60평 토지입니다. 관악구는 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근근근 다다라고. 이게 기획적으로 저는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와보시면 여기에 이 노란색 루버 형태로 뭔가를 하나 감쌌어요. 이게 과연 디자인적인 포인트의 역할만 하는 거냐를 봤는데 이제 저기에 도시가스 배관과 실외기가 들어가거든요. 몇 개인지 안 보이게 가렸다. 저는 그게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둔 걸 수도 있고 너무 많아서 지저분하니까 가린 걸 수도 있고. 네, 딱 여기가 이제 연통 개수랑 가스 배관이 아마 꽤 많은데 저는 이게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도 상가주택 지을 때 분명히 차용할 만한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저 도시가스 저 배관 그 파이만 보더라도 대충 용량 나오지 않냐? 저 파이가 2개라는 거는 좀 많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주차가 원래는 4대 같은데 한 6대까지는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놨죠. 이런 것도 상가주택에서 다 디테일하게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저도 지금 원룸을 세 채를 운영하고 지금 임대를 잘 하고 있는데 세입자분 중에 주차를 원하는 세입자가 은근히 있어요. 이렇게 비록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많지는 않지만 다가구는 꽤 있죠. 하지만 이런 주차장도 원래는 법정 주차는 4대인데 우리가 뭐 불법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유휴 공간이 있으면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배려를 하면 임대 맞추는데도 더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가 66평 2중 일반이고 연면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6개층에 162평이고 2020년에 19억에 매입했어요. 땅을 2,879만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신축을 하셨는데 평당 공사비는 약 600만원 정도로 추정했을 때 예상 공사비는 10억 5천, 예상 부대 비용 2억, 그럼 총 사비는 31억 5천인데 등기상 대출이 15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16억 5천만원 정도로 이제 시행을 하셨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거를 2021년 8월에 바로 37억, 평당 5,600만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전 매각 차익은 약 5.5억, 내 돈 16.5억 가지고 약 5.5억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수익률은 약 33%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벌써 엑시 사례를 3개나 소개해드렸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땅 2, 3천만 원에 사서 5천만 원 후반 6천만 원대 엑시 타면 된다. 이 지역은. 나도 그 은평구에 땅을 1,000만 원대 하나 사고 2천만 원대 2개 샀는데 지금 건물 지어가지고 지금 내가 내놓고 싶은 건물의 가격을 평당가로 하면은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돼도 매각 차익이 막 크냐 이것보다도 사실 차익은 이미 뽑았으니까 임대 수익률 한 5% 정도 맞추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사료를 한 2개 사실 더 준비를 했는데 하나만 더 하시죠. 제가 이거는 이제 시사점으로 좀 가지고 온 물건이에요. 관악구는 여러 가지 편법들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죠. 관악구에도 이제 개인 건축주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요즘 2023년 4년도에 지어진 건물들은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불법도 없고. 근데 특히 여기서 정말 인상적으로 기획한 사례, 정말 초꼬마 다중을 지었는데 상가도 기획을 했고 불법도 없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중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 아무튼 뭐 그래서 그분이 엑싯까지 또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례가 건축법적인 기획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이 일반인 분들이 건물을 짓거나 이제 건물 투자를 할 때 팁들을 많이 알려주는 채널이다 보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뭐 속칭 저희 같은 좀 많이 이거를 업으로 하는 뭐 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불법에 대한 약간 꺼리끼는 게 있어요. 거부감이 들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깔끔한 뭐 그냥 근생 건물이나 이런 걸 원하셔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주택 건물 하면 사실 조금 기피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반인 분들도 많이 대중화가 됐고 그런 분들도 뭐 그런 업자분들처럼 뭐 수익률을 위해서 불법을 막 감내한다거나 이러지 않고도 좀 예쁘게 잘 짓는 건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런 거를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저희가 건물 신축했던 저희 수강생 건물도 보면 되게 깔끔하게 지었잖아. 맞아요. 그분이 이 일대에서 거기 땅값 제일 싸게 사지 않았냐? 1,400인가 500에 특히 이제 시장이 제일 고점이었을 때 22년도 중반에 사가지고 굉장히 잘 샀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 건물은 옛날 영상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 자, 요 건물입니다. 토지는 40평인데
이게 저는 기획적으로 좀 감탄했어요. 40평에 이 정도 거의 6m가 넘는 8m 도로를 이 정도면 접했다. 8m지. 서도로 접했다 그러면 무난하게 주차 2대 넣고 4개층 또는 정말 어떻게든 우겨 넣어서 5개층까지 개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은 그냥 지상 1, 2, 3층 끝. 그러니까 딱 일조권 사선 제한 안 받는 라인까지만 지상 3개층으로만 구성을 했고요. 또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1, 2, 3층이 다 다중인데 추후에 이 앞에 층만 근생으로 한 호만 부분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근생 다중, 다중 다중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다 기획을 잘 했더라고요. 미리 이렇게 딱 상가 구획도 해놓고, 여기 보시면 컴팩트하게 지으면서 주차도 한 대로 맞춘 거죠. 43평인데 주차를 제일 안쪽에 해놓고 포어 공간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빼는 진입로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거네. 서도로인데 어쨌든 1층에 상가는 넣고 싶어. 맞아요. 근데 상가를 넓게 전면에 뽑고 싶고, 그러려면 코어가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 진입로가 남 아니면 북쪽에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북쪽에 있어야겠지. 뭐 남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뒤쪽에 있어야겠지.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주차를 2대 놓으면은 그만큼 좀 상가가 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한 관점에서 관악구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짓는 분들이 있다. 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거 생각하거든요. 괜찮다. 그리고 심지어 안쪽은 근생으로 해놓고 뭐 주거형 시설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거형이에요. 그렇지. 또 1층의 뒤쪽은.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도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았다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엑시도 했고. 이거 등기 보면은 소유주분이 원소유주분이야? 아니에요. 사서 개발해서 판 겁니다. 오, 쉽지 않은데. 개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기준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지은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통상 거래되는 건물들의 수익률 대비 이 건물 수익률이 낮은데도 매매가 됐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개발 자체도 막 우겨 넣지 않았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저희도 이제 건물을 투자할 때 땅을 볼 때도 두 가지를 보죠. 숫자, 즉 머리로 보고 가슴으로 보는 게 있죠. 그래서 그냥 숫자만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방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월세 수익률이 뭐 10%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럼 수익률이 좋은 게 맞다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그게 그냥 기준 잣대고 그거 하나다라고 하면 정답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데 사실 투자를 할 때 본인의 목적도 다른 거고, 이제 내가 뭐 입지도 다르고, 수익 숫자만 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자극을 한 건물인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브리핑 해주시죠. 자, 뒤에 보이는 예쁜 건물은 토지가 40평밖에 안 되고 2중 일반입니다. 북도로도 아니고 그냥 서도로예요. 그 다음에 연면적은 그냥 1, 2, 3층 3개층에 62평이고요 2022년에 매입을 하셨어요. 10억 7,700만원, 토지 평당가 2,509만원. 그 다음에 바로 착공을 하셨고, 예상 공사비는 평당 800만원 받고요. 그러면 예상 공사비는 5억, 부대 비용은 1억 2,3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그러면 총 사업비는 17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거기 등기상 대출이 8억 6천만원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8억 4천만원 가지고 지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고, 딱 대출을 한 반 정도만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뒤인 2024년 작년에 19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평당 4,426만원. 그래서 세전 매각 차익은 약 2억. 그래서 내 돈 8억 4천 가지고 2억 뛰기를 했으니까 수익률은 24%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냥 자산 베이스로, 그러니까 캡레이트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은 딱 5%.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서울의 원룸 수익률 가지고 딱 매각을 하신 거고, 에쿼티 대비해서 수익이 막 드라마틱하진 않다, 재미없다라고 하지만 수익률에 맞춰서 그래도 컴팩트하게 잘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그냥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8억밖에 안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 전세 껴가지고 실투자금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랑 비슷한 그런 로직으로 다 지었을 거고, 결국은 수익은 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8억 들여가지고 2억 벌 거면 왜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8억 들여가지고 손해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만 본다기보다 어쨌든 이분이 이거를 했을 때 단순히 2억을 벌려고 여기 뛰어들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결과적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숫자를 본 거지, 이분이 그런 어떤 투자하는 과정이나 투자에 대한 동기나 매각에 대한 사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투자금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런 것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관악구에 와서 상가주택을 보여드렸는데, 또 오랜만에 봐서 좋다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여전히 주택은 끝났다라고 외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근생보다 공실 리스크가 없다는 거, 그냥 거의 없다, 주택은 공실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있어. 그렇죠. 저는 심지어 제 건물 1년 넘게 안 갔어요. 너무 관리 안 하는 거 아니야? 대표님도 오랜만에 가셨잖아요. 그렇지. 저는 건물이 3개를 운영 중인데 공실 때문에 걱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리고 그 재수업 듣고 은평구에랑 관악구에 건물 지은 분들 꽤 많잖아요.
처음에 지어지고 나서 막 전세 안 맞춰진다, 막 그래서 전세가가 예상보다 낮다 이런 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가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다 나갔어. 그러니까 다 만실이고 또 이제 부동산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소식을 전해 듣잖아요. 근생은 사실은 입지가 조금만 어긋나거나 상품성이 조금만 뒤틀려도, 그러니까 그 수요층 임차인한테 안 맞아도 공실이 오래 가기도 하고 그게 수선이 불가능하죠. 정말 가격을 낮추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주택은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아무튼 공실 리스크가 없다. 공실하면 특히 강남 건물 공실에 대해서 많이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공실이 이슈가 되는 거는 강남뿐만이 아니고 어디든 그 공실이 있는데, 강남이 유독 그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대출 레버리지를 좀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 한 3-4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못 내가지고 그 공실 리스크나 이런 게 더 두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전통적인 찐부자들은 사실은 강남에 건물 갖고 있어도 공실 놔둬도 그냥 두잖아, 그냥. 맞습니다. 그런 건물들 몇 채 있죠. 제가 또 그런 것도 임장 수업 때 설명드리는데, 물론 그 여러분들 임대 시장이 박살난 건 맞아요. 그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자기의 투자 목적이나 여건에 맞게 상가주택도 고려를 해보셔라 라는 걸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대출은 나오냐부터 해서 명의를 개인으로 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되느냐부터 하는데, 제발 강의를 들으세요. 물론 요즘에 강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로 무료로 많이 풀기도 하는데, 제 지인들도 보면 유튜브 보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유튜브 요즘 공부 많이 되죠. 하는데 글쎄요, 뭐 유튜브로 보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공부는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뭐 상식적인 거나 뭐 많이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블로그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 재개발이랑 이 신축 이 두 가지 종목만큼은 강의를 꼭 들어야만 흡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축이랑 재개발만큼은 이 현장 지식과 진짜 경험자들의 그 꿀팁이 있어야 100% 이해가 가니까, 정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라.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다뤘던 이런 지역에 이런 상품들을 보니까 또 텐션이 올라오네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익숙한 것도 있고, 저는 뭐 관악구 뭐 상가주택 이런 거를 뭐 해라 이렇게 투자를 종용한다기보다 시장이 어려울 때 기회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현금 갖고 있는 게 뭐 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을 갖고 계시더라도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뭔가 내가 움직여야 투자를 하든 뭐 내가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꾸준히 갖는 거는 중요하다. 근데 그 관심을 갖는 게 너무 이렇게 뭐기에 좀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그냥 두루두루 보시면서 하면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전 주택 지금 너무 좋다고 본다. 가격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지금 근생시장보다 더 저평가돼 있고, 신축 부지가 그 다음에 개발을 했을 때 총 원가도 2-3년 전에 하신 분들 수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도 한번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